한국어를 왜 써야 될까? 왜 외래어를 쓰지 말아야 될까? 저는 예전부터 뭔가 외래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. 실제로 국립국어원에서도 외래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는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시도는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친구한테 참 좋지 않냐?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갑자기 급발진 극대노를 하면서 막 왜 그래야 되냐고, 외래어 그대로 쓰면은 외국 나갔을 때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고, 한국어 써야 된다는 거 다 국뽕이다,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를 써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빼고 우리가 외래어를 한국어로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. 근데 또 막상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제 코끼리 주차해뒀는데 어디다 두셨어요?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. 대부분 한 번쯤은 꼭 쓰게 되는 말인데, 이때 이제 코끼리가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잖아요. 영어로는 elephant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돼. where is my 코끼리? 코끼리가 영어로 뭐였지? 막 생각이 안 나. 근데 만약에 이제 외래어인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라디오 같은 거, 우리나라 말로 딱히 이제 뭐 말이 없죠. 또 외국 나가면 그런 영어 많이 쓰잖아요. 제 라디오로 당신의 대가리를 깨고 싶습니다. 처음 만났을 때 많이 하는 말들인데, 진짜 그럴 때 I wanna break your head with my radio. 라디오는 그대로 이제 외래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그대로 라디오라고 쓴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상대방이 이 사람이 라디오로 내 대가리를 깨고 싶구나, 이렇게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. 자, 그럼 그런데 이렇게 세계화 시대에 오히려 외래어가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세계화된 인간이 될 수 있는 게 아닐까?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써야 하는 이유는 뭘까?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. 그래서 저의 생각은 평등을 위해서이다. 이게 무슨 소리냐? 갑자기 평등이 왜 나와? 이럴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소유한다는 건 어떤 권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 외국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한국말을 몰라. 그래서 막 좀 나쁜 농담이긴 한데 이런 말 있잖아요. 막 웃으면서 욕하면 모른다. 그래서 뭐, 야, 이 나쁜 자식아, 나이를 학문으로 먹었냐? 웃으면서 되게 조곤조곤 말하면은 상대방이 모른다. 막 이런 농담이 있어요. 이게 왜 그러냐?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게 이 상황에서는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멋있어 보이는 이유도 이 사람이 그만큼의 언어적 권력을 가지고 있구나, 그래서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. 또 다른 예시로 젊은 층이, 그러니까 뭐 이제 학생들이죠, 주로 이제 초등학교부터 대학생들 사이에 이렇게 젊은 층이 실생활과 인터넷에서 자기들만의 언어, 그러니까 어떤 신조어나 줄임말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만들어내요. 근데 이게 왜 그러냐? 이제 저의 생각인데, 이 학생층은 아직 뭔가 경제적인 수단, 그러니까 뭐 돈을 버는 것 이런 게 마땅치가 않아요. 뭐 아르바이트 정도는 하겠죠, 대학생들은. 근데 뭐 그런 게 아닌 이상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하고 가진 거라고는 뭐 지인들이나 친구들 이런 게 고작이란 말이에요. 반면에 이미 기성세대의 어른들은 집도 있고 뭐 차도 있고 충분한 양의 어떤 수입원이 있어서 그걸로 자기들의 생활을 스스로 영위하고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, 젊은 층들은 그렇게 그러지를 못해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권력에서 이렇게 좀 아래에 눌리게 되겠죠?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언어로서 자기의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안물안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어른들은 안물안궁이 무슨 뜻이지? 무한단물 같은 건가? 이러면서 되게 이제 막 무슨 얘기지?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이렇게 이제 기성세대가 알지 못하는 언어들을 그 아래쪽에서는 활발하게 씀으로써 언어적인 그 맥락 안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기성세대보다 위에 서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쉽게 요약해서 기성세대를 향한 언어적 반항, 이것이 바로 자기들만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. 외래어로 다시 넘어가죠. 외래어는 처음 들어오면은 당연히 그게 뭐지? 싶어요.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. 아까 뭐 예시를 들었던 뭐 라디오 이런 걸로 하죠. 생전 한 번도 라디오란 걸 못 들어봤어. 갑자기 이제 야, 너 라디오 들어봤어? 괜찮더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뭐지? 라디오가 뭐지? 이런 식으로 이제 권력의 아래쪽에 눌리게 돼요. 근데 이때 만약에 외래어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말을 써볼게요. 뭐
전파 음성 수신기라고 할까요? 네, 그러면은 이제 야, 너 전파 음성 수신기 들어봤어? 그거 괜찮더라.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뭔지는 아직 몰라요. 하지만 그게 대충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있어요. 아, 이게 전파로 음성을 수신하는 어떤 기계인가 보다.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언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극명하게 갈리진 않겠죠. 처음 듣는 단어지만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, 사람들이. 그래서 평등해지는 거죠. 아, 그런 게 있어? 괜찮다. 들어보고 싶다. 전파 음성 수신기.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거야?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물어볼 수도 있죠.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왜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꿔야 되고 왜 우리가 한국어를 써야 될까? 그것은 곧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라고 저도 봤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왜 우리가 한국어를 써야 될까요?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